1기업 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부지사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분들 오늘 월요일날 이 시간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하니까 2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14일날 이 제도 도입을 하고 또 공무원 500명을 전담기업들을 지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 또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500명이 전담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총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애로된 접수된 애로사항은 기업 유치 지원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 애로 해소 TF 총괄단에서 전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총괄단에서 접수된 사항들을 인력과 자금, 마케팅 등등 여러 분야별로 나누고 또 즉각 해결 과제, 또 1년 미만, 1년 이상 장기 과제 등 또 기관별로 분류를 해서 효과적인 애로 관리, 해소, 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건의 접수된 것 중에 138건, 약 32%의 에러를 완전히 해소하고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군산 성인 하이텍 신축 공장의 전력 공급원을 근거리 발전소로 변경해서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전후 두손푸드의 경우에 제품 원료를 올해 농산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허브 가공 산업 일몰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남원 페이스홀 대는 사유지를 인대해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기업 애로들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도입으로 하나둘씩 풀리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현장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고 정책 수립의 기준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금과 인력 부분입니다. 자금의 경우에는 방법을 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문턱이 높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일자리 센터를 통한 단기 대응에서부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직접 채용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이상 장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 추천을 가하겠습니다. 출퇴근 셔틀버스 편의 제공, 사업장 진출입력 확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당 환보 확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산업부에 건의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해결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례를 준비해서 전국 특별자치도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서 국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전라북도, 그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기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도민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리 수신기자님께서는 그리고 고민일보 권순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고민일보 권순재입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이제 수익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적, 규제적 이런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임소재가 일선 시군이나 관련 기관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좀 발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기업 에러를 해소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전문성과 여건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기업의 에러를 듣고 그 에러를 기업 에러 해소 지원단에 신속하게 패스하고 그 에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과의 협조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조 또는 우리 도청 타부서와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치, 협력 행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고요. 전담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에러를 듣기 위한 자세 그리고 에티켓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혹여라도 기업 에러 해소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갑질을 한다든가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BS 현수역장이요. 지금 아까 구체적인 사례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아까 보신 것이 뭐 구체적인 사례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좀 성인아이템 같은 경우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성인아이템은 여기 끝나고 성인아이템 부사장님하고 이사님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따로 인터뷰한 게 드리고 네, 다음 CBS 최명욱 기자. 네, 그 사업식 초기라 보완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개선할법과 또 그리고 뭐 이제 하시면서 미단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에러가 있어서 도청을 찾아가려면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겨서 참 도청의 물품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 그런데 직접 기업을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편견도 깨지고 도청에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이제 도청 공무원하고 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교육청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도청, 아니 교육청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도 마련해 주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전담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은 명함 한쪽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이게 명함에 새겨서 다니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특함을 직접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부 기업의 에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기에 조금 뭐랄까요, 전문적이지 못하다, 또 좀 미숙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또 어떤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휴표한 기업까지 뭐 지정했다 이런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매칭하고 특히 기업 중에 나는 그 서비스 받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업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게 다른 분으로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매칭이 완료된 뒤에 고지사가 매칭된 기업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귀하 기업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매칭하고 직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씩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잘된 케이스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일 처리했더니 기업들이 만족감이 높고 일 처리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수업 케이스들을 잘 선정해서 또 널리 우리 공무원들 간에 또 전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해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것은 더 강화하고 또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북중앙 박정민 지금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요.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왔냐, 어느 직급이 왔냐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과가 많이 나오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이 그게 7급, 8급 또는 이렇게 9급 공무원들이 가서 캐치해 왔다기보다는 기업 유치 실장님 또는 예산과장님 또는 총무과장님 이렇게 급이 좀 있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대화나 이런 소통하는데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 또 와서 피드백도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사업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좀 관련 부서라 할지라도 사무관 이하까지 가기보다는 좀 사무관 이상부터 갈 수 있게끔, 또는 아니면 그 사무관 이하가 가야 된다면 계장님하고 같이 팀을 묶어서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해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이것을 정착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최근에 갑질 관련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갑질당한 사람의 80%가 넘는 사람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꾹꾹 참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노조에서도 이달 말까지 갑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고민 중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갑질 문제는 지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까 그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거는 저희가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언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그런 보완 요구사항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능하면 고위직이 가서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효과성도 높아진다는 말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고위직이 모든 기업을 또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500개 기업을 맡고 있는 일단 각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단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5급, 6급, 7급, 8급 이런 데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왔는데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업에. 그럼 그 중요성을 빨리 그 위에 직급 과장 직급이 캐치해서 과장이 다시 한번 직접 임대한다든가 그 일에 직접 개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느낄 때 하위직급으로 인한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인 정책들을 저희들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기업 반응에 대해서 성일아이텍 공장장님 모시고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일보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전라일보 김용 기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아이텍 새만금 사업장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부사장입니다. 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이나 저희 서울아이텍 사례를 보면 제가 사실은 삼성에서 한 10여 년 해외 기대를 하고 법인장까지 하고 이 서울아이텍에 합류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과연 해외처럼 기업에 과연 친화적인 관공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새만금 사업장장을 맡고 나서 저희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전북부하고 군산시하고 대화를 해보니 이게 이런 141 공무원 분단계 이런 제도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투자 지원이 될 경우에 저희가 설비 투자를 다 건물을 다 짓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원되면 1,400억 원 정도의 매출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였는데 저희 이제 수전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자하고 바로 소통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바로 투자 유치 지원 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실장께서 직접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의 애로를 청취해 주시고 그래서 속전속결로 한국전력과의 막혔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화일보 김용 기자. 질문은 한결같은 말고 기자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늘 공무원할 때 나는 IT 공무원들이 포함이 돼 있고 애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이 될 텐데 그걸 총괄하는 게 기업 내로 지원단일 텐데요. 내로 지원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각 부처, 보통 부처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전달되는지 사실상 저희는 좀 잘 분달이 어렵다고 보는데 부처만 유기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급 이하 직원 중에서 1기업 1공무원으로 지정된 부서는 미래산업국하고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산업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은 전 5급 이상으로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농생명국, 미래산업국, 기업유치지원실은 여기는 기업과 굉장히 밀착해서 평소에 일을 하고 있고 6급, 7급들이 배정이 돼서 여러 일을 해소하는 것들이 즉각 보고가 되고 후에 또 보고가 돼가지고 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수집된 것들이 타 부서와 관련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제가 여러 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기업애로 해소 지원단에서 기업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협력하고 공조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최우선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각 실국장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사무관들 타 부서에 있는 사무관들도 다 1기업 1공무원에 해당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오면은 다른 데 가서가지고 다른 데도 획수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부탁이 오면 동서동전의 마음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협력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숙한 부분이 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고 노력하고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부일보 국민 기자. 네, 오늘 하시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에서 관련된 게 1기업 1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예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노상상생활 세 가지가 거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꾸준히 양 노총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지역이 노조가 가장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제대로 잘 실현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같이 의논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오랜 아시다시피 이게 쉬운 문제들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지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지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민희 기자. 네, 지사님께서 앞부분에서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말하는 인력 부족은 단순히 단순 업무를 하는 인력 부족이 아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커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과 충분히 협력하면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자체와 교육기관들 간의 협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한 학과를 만든다든가 계약학과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그 기업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로 매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단순한 인력들은 지금 도내에도 마이크로고등학교나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졸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업 쪽으로 잘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잘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도 도와 또 교육청이 충분히 협력해서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 기업에 취직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을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있다, 룸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